네, 2025년 5월 7일 수요일입니다. 네, 허민의 뉴스쇼 진행하고 있는 허민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민주당은 집단 실성, 이재명은 재무덤 파기, 민심은 폭발 직전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에 총력전에 나섰죠. 네, 오늘입니다. 오후에 법사위, 국회 법사위 행안위 연달아 열어서 2개의 법안을 처리합니다. 첫 번째 법안은 대통령 당선인 재판 중지를 문안을 삽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헌법 제84조 많이 인용돼서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아니하면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구절이.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구절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재직 중에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기소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 전에 시작됐던 재판은 해당되지가 않아. 즉 재판은 계속 진행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이제 측. 또 한편으로는 야, 이게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구절에는 재판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어. 따라서 이재명이 대선 전에 진행됐던 재판도 소추의 대상이 돼서 재판이 중단돼야 돼.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건데 논란이 있으니까 이거는 또 개헌사항이니까 이걸 못 건드리고 소위 형사소송법 안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선인에 대한 재판을 중단시킨다라고 하는 조항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그 조항을 집어넣으면 개헌하지 않아도 법만 바꿔도 이재명 재판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70석 민주당 그리고 범야권 192석이잖아요. 네. 그걸로 마음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죠. 통과시키면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이재명이 되면 이재명은 그걸 거부권 행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어. 네. 그 다음에 허위사설 공표죄를 면소. 허위사설 공표죄의 특정 조항. 지금 소위 말하는 이재명이 재판받고 있는 이제 공직선거법 상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지금 1심 유죄, 2심 무죄. 그래서 최종심 대법원이 파기환송. 무죄 아니야. 유죄야. 그 취지로 파기환송했잖아요.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이 받으면 유죄로 확정이 되면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대통령 5% 쓸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럼 허위사실 공표죄 이거 없애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버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금 내놓는 거예요. 이거 오늘 법사위 행안위에서 처리하겠다는 거거든. 네. 참 대단한 민주당이죠. 여기서 그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심리 열어가지고 9일 만에 2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수가 있어? 대법원이 이게 사법 카르텔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가만둘 수 없어. 탄핵시키겠다. 대법원장 탄핵. 또 있죠. 파기환송심을 서울고법이 12일입니다. 이제 5일 남았는데 12일 날 열겠다 그랬어요. 네. 속전속결로 나가서 이재명 출석하지 않으면 그 다음 길 열어가지고 결심 열어가지고 그 다음엔 선고 내린다. 예. 그러면은 6.3 대선 이전에 이재명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야, 12일 재판 못해. 미뤄. 이렇게 된 거예요. 15일 재판이 열기로 돼 있고 12일까지 재판을 연기한다라고 결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 들어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 수사한 검사 탄핵한 거에 의해서 자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장 탄핵하겠다는 거고 또 파기환송심 열겠다는 또 고법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런 당이 있었나? 세상에 이런 국회가 있었나? 최악은 뭡니까? 대법원의 재구성을 시도하는 겁니다. 대법원의 재구성. 지금 대법원의 대법관 수가 14명인데 이걸 30명으로 늘리는 대법원의 재구성. 그리고 편안하게 우리 대법관으로 다 채워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다 채워서
대법원을 지금은 보수 10명, 소위 진보 2명이 고도로 돼 있는데 30명으로 채우면은 20명 이상을 우리 사람으로 채울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법원의 재구성. 상권 분립이 아니라 저는 상권 분립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권 분립의 분자는 나눌 분자. 3권, 입법, 행정, 사법이 나눠져서 서로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되는 건데 상권 분립? 아니야. 상권 분립, 아니 불자. 상권은 없어. 상권 분립으로 만들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재구성과 관련해서 문화일보 이 딥리드의 초빙 저널리스트 활동 중인 김종민 변호사가 쓴 탁월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종민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인데요.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법관을 탄핵하고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한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은 좌파와 권위주의 정권의 족보이는 전통 방식이다. 독립적 사법기관 구성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을 경우 대법원 재구성을 통해 우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례를 적시는 제가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 네, 독재 정권입니다. 헌법재판관을 8명에서 15명으로 늘렸고 집권하고 나서 단독으로 신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서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건 이제 대법원의 재구성은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재구성이죠. 사례 두 번째, 2004년도에 베네수엘라, 여러분 유명한 그 차베스 독재 정권 때의 일입니다. 차베스 정권이 정권을 잡자마자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렸어요. 저희는 지금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죠.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기 측근들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9년 동안 차베스 정권이 유지되는 9년 동안 정부에 반대하는 판결을 제로로 만듭니다.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바로 이것을 배우고 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을 배우고 있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을 배우고 있다. 공통점은 둘 다 독재 정권이다. 이 외에도 아르헨티나의 페론, 그 다음에 또 이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사건까지, 이건 뭐 사건으로 끝나긴 했지만 조목조목 소위 대법원의 재구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이 전통적 이 사법질서 교란, 전통적 이 정권 이게 보완책, 책략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김종민 변호사가 정말로 구구절절 잘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정 능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에 나온 여론조사,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에서, 즉 고법에서 15일로 기일이 지금 잡혀 있죠. 거기서 이제 한 차례 더 기일이 열리면 아마 이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유죄 판결 시에, 즉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유죄 판결 시에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을 때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이게 하급법원은 상급심에 기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속이라고 하는 건 상부심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걸 기속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기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유죄 판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내린 유죄 판결에서는 이미 1심 때 내렸던 유죄 판결, 거기서 조목조목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유죄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유죄다, 이건 행위다, 이건 허위사실 유포다 라고 판단했던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더 강한 어조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심에 따라서 1년 징역, 이라고 한 징역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선 출마해야 되느냐? 해야 한다 49.8%,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 48.1%. 뭐 이건 거의 박빙의 50대 50으로 출마 여부에 대해서 갈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여론조사, 이재명 후보 당선 시 재판이 계속돼야 되느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돼야 되느냐, 받아야 한다 53%, 받지 말아야 한다 44%. 이 얘기는 또 뭐냐? 받아야 한다. 그래서 유죄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53%, 과반이다라고 하는 거.
저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정말로 이 헌법 질서, 법 질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요. 이 수능 의식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고, 법 정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평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사법 정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존재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집단 실성을 했고요. 집단 실성이라고 하는 건 제 표현이 아니라 지금 뭐 여당에서 나오는 이제 표현들을 제가 집약해서 쓴 겁니다. 이재명은 재무덤 파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 보고 있고, 법원 내 반발이 계속 확산 중인 것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심도 폭발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여기에 따라서 민심은 어떻게 요동칠지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